굉장히 프리하네요. 네, 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오신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한국이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셔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배우러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래 31살이 되었습니다. 저 뉴스킨 사업을 26살에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5년 가까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깨달은 뉴스킨 사업의 어떤 가치와 이 사업이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사업 설명이라고 또 준비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어디든 뭐 보상의 체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까 하고요. 이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글로벌의 실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의 또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글로벌 사업의 비전을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살에요. 재수학원 아세요? 대학을 못 가서 1년 동안 노량진에 있는 재수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양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또 열심히 하다가 남자들은 어디 가죠? 우리나라는? 군대. 네, 군대 가잖아요.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에 좀 힘든 데로 가보자 해서요.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또 특수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2년 마치고 이제 학교 바로 복학하기는 싫어서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호주라는 나라로 제가 1년간 떠나서 외국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해외로 나갔던 나이가 25입니다. 이 앞에 사진 보시면 스킨스쿠버 혹시 아시나요? 네. 스킨스쿠버 강사예요. 제가 스킨스쿠버 대학생활 때도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저는 군대에서도 스킨스쿠버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스쿠버 강사가 사이드로 세컨 잡으로 하나 프리랜서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따고 제가 호주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호주를 가기 전까지는 사실 여러 나라를 잠깐 여행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1년간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거는 제가 처음이었을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이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사고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고 굉장히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 순간 저는 막 굉장히 치열하고 각박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호주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뭔가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이때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걸까?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그냥 대학 가라니까 대학 가고 취직하라니까 취직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을 내가 좀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보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제가 이때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호주라는 나라에서 스킨스쿠버 강사 활동을 제가 한 3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호주 바닷속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 동해 바다랑은 달라요. 호주 바닷속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TV 다큐멘터리 속에 나오는 그런 바닷속 풍경이 펼쳐지는데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스킨스쿠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5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나요?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스킨스쿠버를 마음껏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문제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 복학을 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대기업 들어간 선배들의 모습, 직장 생활 5년차, 10년차 한 선배들의 모습이 그런 삶이 아니었고
직장의 구조상 월화수목금 출근을 해야 되고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그런 삶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왜 하는 거지? 결국은 직장이라는 곳에 얽매여서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난 원하지 않는데, 이런 어떤 좀 가치관이 혼란이 오는 그런 시기가 제가 25살, 6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6살에 전 대학교 3학년에 복학을 했고 학교 생활을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제 대학교 친구가 저한테 뉴스킨 사업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그때 뉴스킨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몰랐어요. 아예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기 때문에 의심도 없었지만 별 기대도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딱 여기 지금 미국에서 오신 사장님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제가 2014년 10월에 정확히 거의 5년 전이죠. 5년 전에 그냥 그 청바지에 그냥 반팔티 입고 운동화 신고 여기 와서 앉아서 이길재 사장님 강의를 첫 강의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뉴스킨의 전체의 모습을 보는데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도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아실 수 있지만 사실 1시간의 강의가 뉴스킨 전체를 다 이해시켜 드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듣고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한번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비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한번 잘 알아보자. 이길재 사장님께서도 그 은행을 이제 나오실 때 뉴스킨 막 책을 20권을 읽고 몇 개월 동안 알아보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 뉴스킨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저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가 이게 아니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설명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일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받길래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안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해낸 것이고, 이 뉴스킨을 하다가 중간에 떠나가시는 분들은 왜 떠나가는 건지, 그리고 이 뉴스킨 수입 구조를 이렇게 듣는데 저 수입 구조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들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리고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안 망할 회사라는데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하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회사가 안 망할 회사라고 말을 하는 거며, 이 뉴스킨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사실 제품이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저거 썼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킨 소비자는 도대체 어떤 소비자들이길래 이 뉴스킨에 한번 제대로 정착하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제가 풀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정리가 됐어요. 와, 이곳에서 하는 그 말들이 다 근거가 있고 정말 맞는 말이고, 이 안에서 제대로만 해낸다면 정말로 그런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사실들을 제가 이해하게 되면서 저에게 그 도전의 순간이 왔을 때 저도 학교를 당차게 휴학을 하고 바로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 마음은 뭐였냐면요, 직장이랑 비교해봤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제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20년, 30년을 하면 제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원하는 삶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여행하고 스킨스쿠버 하는 거. 자, 그게 제가 직장에 30년을 충성하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는데 이 안에선 가능하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대였잖아요. 20대에 하는 거는 뭐든지 도전이고, 이 안에서 제가 좀 늦더라도 나에게 다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26살에 처음 시작했을 때 뉴스킨에 20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가장 어린 나이 축에 속했고요. 제가 27살에 루비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남자 중에서는 가장 어린 루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20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요. 19살, 18살짜리들이 이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듣습니다. 학교 야자를 빼고. 왜요? 학교 졸업해봐야 어차피 대학 가서 취직할 건데 나는 미리부터 뉴스킨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20대 초반, 21살, 2살, 3살 그 분들이 이 안에서 잘 헤쳐나가면서 뉴스킨의 직급을 달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5년 전에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들었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의 순간이었지만 제가 잘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잘한 결정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재수한 거예요. 저 1년 동안 제가 저 기숙학원에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달았던 1년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해병대에 간 거예요. 어차피 가는 군대 빡센데 가보자 라고 했던 그 생각이 이 안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되어서 나왔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잘했던 건요. 호주에 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손톱만한 나라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큰 세상을 봤잖아요. 어떤 그런 경험. 네 번째로 잘한 선택이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기로 결정하고 시작했던 게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 집중해 주실 건가요? 네.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 뉴스킨 안에서 이제 저도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간다. 자, 중국이라는 곳이 목적지로 딱 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몸이. 자전거 제일 힘들겠죠? 제일 힘든데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0%. 왜요? 자전거는 바다를 건너가서 중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이어져 있다고 해도 자전거로 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비행기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한 그 사람은 비행기를 선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편리하게 중국에 도착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뭘 열심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 사업도 뉴스킨 사업이 꿈인 사람은 처음부터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난 태어날 때부터 뉴스킨이 꿈이었어. 이런 어릴 때부터 그런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더 빠르고 안전하고 쉽게 도달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정확히 이해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요 50년 동안에 내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을 5년 안쪽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게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뉴스킨은 유통 사업입니다. 유통이라고 하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넘어가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통은요, 총판, 도매, 소매를 거치고 광고를 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간 유통 과정이나 광고에 들어가는 돈을 결국은 누가 부담하죠? 소비자. 결국은 다 이 소비자 가격에 부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는 10,000원에 만들었어도 소비자는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유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TV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나요 요즘에? 네. 자, 이런 데서 제품을 사면요 공통점이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10,000원짜리 제품인데 여기서 10만원에 사던 걸 여기서는 9만원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중간에 유통 과정을 확 없애버렸어요. 예를 들면 대형마트는 총판이에요. 총판 하나만 두고 소비자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는 것과 이마트에 직접 가서 사는 거 어디가 더 싸겠어요? 유통 과정의 앞 단계에서 사니까 더 쌀 거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총판을 두고 생산자, 소비자가 택배라고 하는 시스템 직거래 시켜버리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유통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건 광고예요. 사실 기업 입장에선 어떤 시간에 어떤 모델을 써서 광고 한번 제대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소비자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싸고 값싼 제품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전달해 드릴까 보다 관심이 있는 게 어떤 연예인은 써서 어떤 시간에 광고 한번 제대로 때릴 이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광고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소비자 가격에 다 부담이 되잖아요. 이 광고도 한번 해결해 보자. 사실 광고 믿으세요? 여기 요즘에 TV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면 나도 저거 쓰면 저 연예인처럼 되릴까? 이런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나요? 아니죠. 요즘엔 오히려 뭘 믿으세요? 입소문, 후기. 사람들이 실제 써보고 남긴 후기들 그런 거를 믿지 TV 광고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도 한번 해결해보고 싶어서 나온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도 직거래인데 광고도 안 해요. TV에서 뉴스킨 광고하는 거 못 보셨죠? 네. 자, 뉴스킨은요, 광고도 안 하고 유통 과정도 직거래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 시킨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원가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럼 원가가 높아지고 소비자 가격을 낮춰요. 자, 그럼 이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오죠?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싼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네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왜 광고 안 해? 광고를 안 해서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려고 광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고 효과를 누가 대신합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두 유통은요, 기업 주도형 유통이라고 불러요. 기업이 유통의 주체고 소비자는 그냥 소비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유통의 주체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비자고요. 저도 소비자예요. 뉴스킨 소비자시죠? 네. 자, 근데 일반 기업에서는 우리가 소비를 한다면 그냥 돈 쓰는 게 다예요. 돈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돈은 기업이 버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의 입소문으로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들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많이 만들게 되면 나로부터의 광고 효과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캐시백을 기업이 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광고비를.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학에서도 이렇게 배우고요. 가장 신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반 유통과 이 유통에만 적응했던 사람들이 이런 신유통을 봤을 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심플하게 말하면 뉴스킨 사업은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전 세계 54개국에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뉴스킨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그냥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몸은 한국에 있지만 제가 외국에서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고객을 만들면. 근데 외국 한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고객을 만들어요? 인터넷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나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 있나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전 세계에 삼성 제품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세상에 삼성 제품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삼성도 망하고 이건희도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결국 나 때문에 내 아이템을 이용하고 돈을 주고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만드는 방식이 내가 주구장창 사람들 만나가지고 제품을 파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때문에 이제 영업이냐 비즈니스냐가 또 구분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킨 사업이 영업인가요, 사업인가요? 사업.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네 화장품 파는 거 아니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해서 한양대학교까지 가서 이길재상대 은행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때려치고 뉴스킨 사업을 한다면 이게 단순히 화장품 판매하는 영업이었다면 그런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본 이 뉴스킨은 영업이 아니라 진짜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는 걸 제가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이 뉴스킨 화장품이 단순 화장품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보이실 거고, 이곳에서 와서 강의 듣는 게 그냥 뭐 좋은 얘기 하나 듣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인지가 되실 거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말이 거창해서 유통이지 결국 판매 아닌가? 결국은 영업 아닌가?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생각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나서 과감하게 학교를 딱 때려칠 수 있었던 이유가 뉴스킨이
비즈니스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설명드릴 건데요. 혹시 백종원 아세요? 백종원? 네. 잘 모르시나? 백종원 아시나요? 알아요. 백종원이 사업하는 사람인가요? 영업하는 사람인가요? 사업. 백종원 사업가죠. 네. 우리나라에 백종원이 깔아놓은 대리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4,000개가 넘습니다. 자, 근데 백종원 대리점 중에 백다방이라고 하는 가게 아시죠? 네. 커피 파는 가게인데요. 예를 들어서 백다방 사장님이 하루에 커피를 100잔 판다면 한 달에 3,000잔 파는 거예요. 자, 근데 백종원은요, 우리나라에 500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어요. 백다방만. 자, 그럼 백종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5만 잔이 팔려나가는 거죠. 한 달에는 150만 잔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하루에 100잔씩 팔아서 150만 잔을 팔아보겠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봤더니요, 50년 걸려요. 백종원이 한 달 일하는 결과가 백다방 사장님이 50년 일하는 결과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백종원도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고 백다방 사장님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백다방 사장님은 본인의 24시간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 가게 샷다 내리면 수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열심히 커피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은요,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500명의 24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500명의 백다방 사장님들이 일하는 결과를 백종원의 수입과 연결시켜버렸죠. 이게 백종원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 500개의 백다방이 결국은 다 누구 거예요? 백종원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종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비자를 주구장창 다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500개의 대리점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구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즈니스예요? 백종원이 하는 사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이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백종원을 영업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백종원이 팔지 않아도 500개의 대리점에서 알아서 팔려나가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뉴스캔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단어 아시나요? 네. 이 단어를 해석하면요, 지렛대예요. 지렛대. 지렛대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 쓰는 막대기고요.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나 힘을 비유적으로 만드는 말,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은요, 레버리지 방식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그냥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내 몸이 다치면 수입은 없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이 돈을 버는 방식은요, 레버리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백종원은요, 다른 500명의 백다방 사장님들의 힘을 활용하죠. 그러니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해외 나가서 그냥 놀고 먹고 해도 백종원이 돈 버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하죠. 왜요? 백종원은 미국에 있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백다방이나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홍콩반점 이런 대리점들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가게끔 시스템화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은 그 시스템으로부터 떨어져도 돈을 버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레버리지 형태의 수입입니다. 지금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본인이 레버리지 형태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내 시급을 올리는 데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영어 점수를 높이고 이러는 게 결국은 다 뭘 위한 건가요? 나의 스펙을 왜 쌓아요? 결국은 내 몸값을 올리려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1시간 일했을 때 내가 10,000원 받는 사람이었다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스펙이 올라가서 50,000원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은 제로가 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형태의 수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점점점 일을 덜 해도 수입은 점점점 커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사고를 그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왼쪽에서 살았습니다. 노동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은요,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말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요, 돈과 시간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오른쪽을 보면요,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구조는요, 왼쪽과 오른쪽밖에 없어요. 자, 이 오른쪽은요, 뭘 가지고 돈을 버는 거냐면요,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자산. 자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건물주 같은 거예요. 건물주. 건물주는 일 안 해도 돈 버나요? 네. 당연하죠. 왜요?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로 의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반드시 자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노동으로 돈을 버느냐, 자산으로 돈을 버느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요, 전 세계의 3% 미만이라고 해요. 100명 중에 3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 훨씬 많이 보이겠죠, 우리 눈에는. 네. 근데 어떤 삶을 원하세요? 오른쪽. 오른쪽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식을 원하시나요? 네. 건물주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아세요? 이 샹젤리제 이 건물 있죠? 이거 5층짜리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한 층에서만 3천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층에서만. 5층 합치면은 1억 5천 2억이죠. 근데 저 옆동도 있어요. A동.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로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께 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당연한 건데요. 돈을 버는 구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은 이 왼쪽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쪽 삶을 살아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뉴스킨 사업이 어느 쪽에 속하기 때문일까요? 오른쪽. 오른쪽 수입은 반드시 자산이 있어야만 돈을 벌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스킨 사업의 매력은요,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시면요, 나의 유통망과 나의 시스템, 나로부터 만들어진 유통망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질 수 있다고요? 내가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소유권에 의해서 권리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생각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어떻게 삶을 사냐면 원하는 삶을 정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한대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일을 먼저 정하고 그 일이 주는 만큼만 삶을 산다고 해요. 제가 뉴스킨 사업 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 뻔했어요. 전 어떻게 살려고 했냐면 열심히 제 스펙 쌓아서 이력서 몇십 군데에 뿌린 다음에 거기서 저 뽑아주는 회사 중에서 돈 많이 주는 데 갈라 그랬어요. 그냥 꿈도 없고 원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뽑아주는 곳 중에서 돈 많이 주는 데 가야지, 그게 전부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어떤 삶을 원하지? 나 어떻게 살고 싶지?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스킨스쿠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게 먼저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없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구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도구를 바꾸든지 꿈을 도구에 맞추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도구를 바꾸고 싶었어요. 꿈을 도구에 갖다 맞추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내가 지금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취직을 하게 됐고 여기서 나한테 200만 원 주니까 아유 200에 맞춰 살아야지 뭐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이런 삶이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해보실 건가요? 생각을 왼쪽으로 바꿔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보실 때는 어떤 관점을 갖고 보셔야 되냐면 이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내 적성에 맞나 맞지 않나?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뉴스킨 사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우면 하실 거예요? 가치가 없다면 쉬워도 안 하죠. 네. 근데 어렵다고 안 하실 거예요? 가치가 크면 어려워도 해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 수입은 자산이 있어야만 들어오는데요. 자산에 대한 이해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서장훈 아세요? 네. 농구 선수인데 지금은 농구 은퇴하고요. 저희 강남에 서장훈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에서 매월 월세 받아요. 몇 억씩. 자, 이분이 지금부터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요? 매달 월세 받으니까. 이 사람의 자산은 뭐예요? 그 건물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백종원 같은 사람입니다. 프랜차이즈 오너. 자,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이 뭘까요? 이 뒤에 있는 가게들. 우리나라에 총 몇 개가 있다고요? 4,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4, 5천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미국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게들로부터 백종원 뭐 받아요? 다 로열티 받아요. 이게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수입의 구조예요. 백종원의 자산은 뭐예요, 그럼?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 그게 다 백종원 자산이죠, 뭐. 자, 세 번째는요, 장범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가수예요, 가수. 근데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가지고 떴어요. 자, 이 사람이 작곡한 노래가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로 매 봄만 되면 저작권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TV에서 박명수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에 방송 활동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굳이 방송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 수입원이 있는 자의 여유. 자, 여기서 말하는 고정 수입이 뭐예요? 권리 수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예요? 자기가 작곡한 노래. 자, 근데 이 장범준은요, 이 벚꽃 엔딩으로 번 돈을 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또 건물에서 또 뭐가 들어오겠어요? 월세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얼만큼 열심히 노동을 해서 월급 받을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을 통한 권리 수입, 즉 레버리지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해리포터 작가예요. 이 사람은 이 해리포터 시리즈 책을 가지고요, 1년에 3천억을 벌어요. 저작권료로, 인세 수입으로. 건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시간이 어느 순간 자산으로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시급을 올릴까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네 사람이 부러우세요? 네. 자, 그럼 나는 이 네 개 중에 저거 하나는 자신 있다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뭐 작곡을 한번 해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뭐 책을 한번 써볼까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평범한 사람은 권리 수입 만들 수 없어요. 평범한 사람은, 이 사람들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이 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력이 있지 않는 한 평범한 사람은 자산을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평범한 사람이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구조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을 때 나의 유통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킨 사업은요, 이 두 개의 사업을 합쳐놓은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뭐랑 뭐죠? 프랜차이즈 사업과 플랫폼 사업. 요즘에 플랫폼 사업이란 말 많이 들으시죠? 네.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아까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자,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슷하다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백종원과 비교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죠? 그리고 이런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대리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가 있어요? 또? 백종원이 있어요. 자, 이 셋 중에서 돈은 누가 써요? 소비자가 쓰죠. 돈 버는 사람은 대리점과 백종원. 근데 대리점은 어떻게 버는 거예요? 커피를 팔아서 버는 거고, 백종원은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을 통째로 팔아서 돈을 버는 거고. 그럼 진짜 권리 수입은 누구예요? 백종원이죠.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돈을 쓰거나 아니면 가게를 차리거나 정도지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뉴스킨 사업 볼게요. 뉴스킨 제품 쓰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대리점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런 대리점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 같은 프랜차이즈 오너가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소비자에서 출발해요.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난 뉴스킨 제품 쓰기만 할래. 괜찮아요. 쓰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난 쓰면서 대리점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볼래. 그래서 내가 소비자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대리점이 되어 볼래.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해. 나는 백종원처럼 전 세계에 나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많이 만들어 볼래.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이 기회가 뉴스킨 사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권리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프랜차이즈 사업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요. 플랫폼 비즈니스와 뉴스킨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쿠팡 아시나요? 네. 자, 쿠팡이라는 회사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이 굉장히 특이한 회사예요. 쿠팡은요, 제품도 없고 창고도 없고 매장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회사는 그냥 온라인 상의 하나의 공간이에요. 근데요, 많은 회사들이 이 쿠팡이라는 곳에 본인의 회사의 제품을 런칭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요, 저 회사 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쿠팡을 거쳐서 구매하고 싶어 해요. 왠 줄 아세요? 소비자가 여기서 구매하면 무슨 장점이 있나요? 많은 회사들의 제품을 비교할 수 있고, 가격 비교할 수 있고, 사람들의 후기도 볼 수 있고, 그쵸? 뭔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쿠팡에 많이 몰리니까 많은 회사들은 쿠팡에다가 본인 제품을 넣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쿠팡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 소비자가 쿠팡을 통해서 저 회사 제품을 사잖아요? 그럼 회사는 쿠팡에다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쿠팡이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또 다른 플랫폼 보여드릴까요? 배달의 민족 아세요? 요즘에 우리 음식 시킬 때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다가 음식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죠? 어플 깔아서 여기 들어가죠? 그럼 여기 가면 어때요? 중국집 검색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중국집들이 다 나오죠? 그럼 거기 막 후기들도 보고 가격들 메뉴판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비교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음식점들은 이 배달의 민족에다가 본인의 메뉴를 올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이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을 거쳐서 저 회사 제품을 사면 수수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플랫폼입니다, 이게. 뉴스킨이 플랫폼 사업이에요. 뉴스킨은요, 제가 플랫폼이에요. 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품도 없고요, 공장도 없고요, 매장도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뉴스킨 제품 좀 주세요 하면 제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소비자와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이에요. 소비자는 어디다 주문해요? 나를 통해서 회사에다 주문을 하고 회사가 직접 배송을 해주고, 그럼 제가 이 소비자에게 하는 역할은 뭐죠? 정보 전달. 뉴스킨 회사가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이런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소비자가 회사에다가 직거래를 하잖아요. 맞나요? 네. 뉴스킨은요, 소비자를 구축하는 방식이요, 플랫폼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소비자가 저를 통해서 뉴스킨 회사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회사는 저에게 커미션을 제공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뉴스킨은요, 내가 직접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구축하는 방식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유사하고요. 그런 플랫폼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은 프랜차이즈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뉴스킨은요, 내가 소비자를 아까처럼 플랫폼 방식으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구축하다 보면 하나의 대리점 사장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미화로 $2,000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요, 뉴스킨에서는 당신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온라인 대리점으로, 그러니까 백다방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리점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백다방 하나를 소유한 것과 같은 권리예요. 자, 근데 백다방은요, 이 가게가 운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어야 이 가게가 돌아갈 거잖아요.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제 가게가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한테 뉴스킨 쓰는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가 없으면 가게 문 닫아야죠. 저도 제 가게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소비자를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명 정도 구축하면 될까요? 적게는 한 15명에서 많게는 한 20, 30명 정도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하나의 대리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매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라인 매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가 이 매장을 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하고 막 제품 막 재고를 쌓아두고 제가 막 포장해서 배송해주고, 이걸 누가 해요? 그거 다 회사가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개념,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이 백다방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 같은 개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나는 나와 같은 1인 기업을 계속 만들어 보겠어. 분양해 보겠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저희 어머니의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많이 좋아지셨나요? 뉴스킨 제품 한 달 쓰고 좋아진 임상이에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뉴스킨 제품은요, 재구매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달 일정 수준의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만큼을 매달 내가 팔아야 돼.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요. 아니죠? 백다방도 단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단골 고객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돌아가듯이 저도 제 단골 고객이 있어야 알아서 돌아가는데,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면 아이템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뉴스킨 제품 한 번 쓰면 나 이거 평생 쓸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의 제품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뉴스킨 제품을 팔고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뉴스킨 사업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러 왔을 때 그날이에요. 그날 얼굴. 그리고 그날 제품 체험을 받으시고 네가 하는 뉴스킨 인정하긴 싫지만 제품은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볼게 하셔서 뉴스킨 한 달 쓰시고 이렇게 얼굴이 바뀌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뉴스킨 하는 걸 계속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엄마 생각에는 아들 재수까지 시켜서 한양대학교 보내놨더니 화장품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 아니에요. 엄마는 뉴스킨의 가치를 못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뉴스킨 하는 거 그렇게 싫다고 하시지만 제품은 계속 쓰시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뉴스킨 하는 게 싫은 것과 엄마가 이뻐져야 되는 거는 별개인 거예요. 이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뉴스킨은 재구매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구매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템의 우수성. 뉴스킨 제품 쓰시는 분들 중에 뉴스킨 제품 별론데 쓰시는 분 계세요, 여기? 좋나요? 네. 뉴스킨 제품? 네. 이 정도 제품이면 정말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세계 최고의 제품 맞나요? 네. 그 확신이 있으실 때 이 비즈니스가 되어진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프랜차이즈 개념입니다. 백종원이 돈을 버는 방식은 커피 파는 게 아니라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을 통째로 팔고 이 백다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 로열티 받습니다. 이게 백종원이 돈 버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백종원처럼 이렇게 가게 분양해서 로열티 받아볼래, 이게 되나요? 이건 안 되죠. 대리점 분양권은 누구에게만 있죠? 백종원한테만 있어요. 자, 뉴스킨 볼게요. 제가 소비자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하나의 대리점이 됐다면 지금부터 저는 뉴스킨 사업 기회를 전달하는 거예요. 뉴스킨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의 대리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액에 제가 로열티 5%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 동생인데요. 제 동생은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어요. 지금 뉴스킨 사업을 투잡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뉴스킨에서 브랜드 앰버서더라고 하는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 동생에게 제가 전달한 건 뉴스킨 제품 전달한 건가요? 사업 기회를 전달한 건가요? 사업기회.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보자 한 거잖아요. 이게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에게 전달한 거랑 똑같죠?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에게 전달한 건 커피 좀 드셔보세요 한 거예요? 커피로 돈 벌어보세요 한 거예요? 커피에 돈 벌어. 백다방 한번 차려보세요. 당신 이름 걸고 동네에 어설프게 카페 차렸다 망하시는 것보다 백종원 이름, 백종원의 노하우, 백종원의 레시피 다 드릴 테니까 백종원 이름 걸고 가게 한번 차려보세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백종원이 제시하는 비전 아니에요? 네. 똑같다라는 거예요. 뉴스킨 한번 해보자. 앞으로 너가 돈을 버는 방식이 노동소득이었는데 권리 수입으로 한번 바꿔보자. 내가 도와줄게. 비즈니스 기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소비자를 일정 수준 구축하게 되면 로열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렇죠. 대리점이 되고 5%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제 동생도 오빠 나도 이렇게 대리점 분양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백종원은 2대 사업자가 없어요. 백종원과 1대 5,000개죠. 뉴스킨은요, 나로부터 대리점
네트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 그대로 가져가면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저한테 1차 대리점이라고 부릅니다. 5%. 1차가 만든 대리점은 저한테 몇 차겠어요? 2차. 5%. 무한대로 5% 줄 수는 없겠죠? 뉴스캔은 몇 차까지? 나로부터 6차까지 5%의 로열티를 줍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6차 안에 들어온 대리점의 개수, 그리고 그 각각의 대리점들이 일으키고 있는 총 매출액에 뭘 받아요? 5% 로열티를 받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제가 지금 1차 대리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분양했잖아요. 7번째부터는요, 거기서 만들어진 대리점으로부터는 10%가 들어와요.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뉴스킨에서 또 팀엘리트라고 하는 PA라고 하는 최고직급을 달성하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대리점에서 파생되는 모든 대리점에서는 15%가 들어옵니다. 그 말은 대리점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로열티가 3개를 만든 것과 똑같은 비율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로열티 15%예요 지금. 로열티. 내 가게의 매출에 지금 밖에 나가면요 수많은 가게들 있잖아요. 들어가서 사장님 이 가게 매출의 몇 프로가 사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수입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20%가 안 돼요. 그 가게 매출. 근데 우리 사업은요 나로부터 만들어진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들어오는 로열티가 15%까지 들어온다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산을 뒤에 좀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근데 나로부터 이 6차가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만 만들어야 되나요? 중국 사람은 중국에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54개국이 그냥 열려있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이렇게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뉴스킨이 지금 오픈되어 있고요. 뉴스킨 오픈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나의 유통망을 다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미국에 제 고객이 한 명 있어요. 미국에서 구매해요. 근데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에게 커미션이 들어오겠죠. 저는 미국에서 커미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저는 근데 그분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소개해서 미국에 계신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요즘에 온라인 잘 돼 있잖아요. 카카오톡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잘 상담해서 그 사람이 뉴스킨 제품을 거기서 만족해서 잘 쓰고 거기서 확장까지.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컨벤션 가면 만나요. 그렇게 전 세계 글로벌로 비즈니스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나로부터 6대 안에 50개의 대리점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혼자 50개의 대리점 만드는 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50개의 대리점을 1차부터 6차까지 만들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자, 한 사람의 대리점당 30명 정도의 소비자, 그러니까 즉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봤을 때 제가 제 대리점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약 80만 원 정도라고 볼게요. 한 20% 잡고. 자, 근데 저는 제 대리점 말고 몇 개의 대리점이 더 있다는 소리죠? 50개가 더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50개의 대리점에서 다 4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주고 있다면 저의 총 매출은 2억이죠. 왜요? 50개의 대리점에서 400만 원씩 매출이 나고 있으니까 2억이죠. 2억에 몇 프로 받는다고요? 5%. 5%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럼 제 총 수입은 1080만 원. 자, 근데 이 중에 1080만 원 중에 제가 계속 소비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저 앞에 80은 고정이죠. 근데 이 1000만 원은요? 계속 올라가나요? 왜요? 여기 있는 저의 50개의 대리점이 저의 대리점의 구성원 하나로 있으려고 존재하나요? 그들도 저처럼 50개 만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50개가 100개, 200개, 1000개가 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시나요? 왜요? 다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로부터 6차가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로부터 6차 안에 꽉꽉 대리점을 채워넣으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만약에요 이 50개가 15% 라인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50개에서 들어오는 커미션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0만 원이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대리점에 50개에서 들어오는 로열티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요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 도와준 거에 대한 어떤 커미션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회사로부터 받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프랜차이즈와 뉴스킨 비즈니스의 차이입니다. 자, 뉴스킨이요. 얘보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비자 구축이 얘보단 어려워요. 맞죠? 우리가 백다방 하나 딱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커피 먹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딱 서 있어 보세요. 누가 알아서 주문하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소비자 한 20명에서 30명 구축할 정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가치를 한번 볼게요. 자본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들죠? 뉴스킨은요? 안 들죠? 여기는요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설릉에 있는 백다방 고객은 그냥 다 설릉 사람이에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설릉에 와서 커피를 먹을 일은 없잖아요.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뉴스킨 어때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미국에 있는 고객이 뉴스킨이 필요해서 쓴다면 제 매출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공간적 제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열려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대리점 분양권이 없죠. 그냥 백다방 하나 운영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어때요? 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6차까지 대리점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뉴스킨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한 20-30명 구축하는 거 힘들다고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건 그 뒤에 가치를 못 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 쉽게 정리하면요,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품을 보여준다. 근데 그냥 보여주면 안 되고 잘 보여줘야겠죠? 제품을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면 뭐가 생길까요, 우리는? 고객이 생기겠죠. 소비자가 생겨나겠죠. 두 번째는 뭘 하는 일이에요? 이 사업 기회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업자, 대리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뭐 해요? 1번과 2번을 가르친다. 근데 나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도 나의 스폰서와 팀과 이렇게 함께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6차 대리점까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총 매출액의 5%에서 많게는 15%까지 로열티 수입을 받는 일이다. 이게 뉴스킨 사업을 정리한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킨 사업도 권리 수입이 가능하다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산. 그럼 뉴스킨에서 우리가 만든 자산이 뭐죠? 소비자와 대리점. 나로부터 6차 안에 들어온 대리점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체 소비자가 다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슷한 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프랜차이즈에 분류해서 여기 보면 다이렉트 셀링 있죠.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협성대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유통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루는 시간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뭘로 배워요? 책으로 배우죠.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장 학습처럼 그 학생들이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강의를 듣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장을 받아온 건데요,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영학과에서 다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 하나 볼게요.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 표정을 꼬집었다. 자, 미국 대통령이죠. 네. 저한테 굉장히 큰 확신을 준 영상이었기 때문에 공유를 한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엄청난 부동산
자산가인 거 아세요? 네. 근데 이 질문을 뭐라 그래요? 당신이 모든 걸 잃는다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뭐 어디 가서 알바 뛰어야죠 이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다. 그랬더니 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니네가 거기 앉아있는 이유야 그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랑 나는 생각이 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너희는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도널드 트럼프는요 모든 걸 잃어도 이 사람은 다시 머리를 뭐 어디 쪽으로 굴리겠어요? 자산 만들어야지. 근데 이 사람이 자산을 만들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만드는 게 빠른데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라는 걸 도널드 트럼프는 아는 거예요. 자,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하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쓴 저자고요. 이 책을 가지고 베스트셀러 억만장자가 된 작가입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노동 수입을 벌고 계신 여러분들 제발 노동 수입 쪽에만 있지 마시고 권리 수입 쪽으로 좀 넘어가세요.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제시하는 대안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가면요 로버트 키요사키 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서점 가면 있는데요. 이 두 책은요 이 부자 아빠 시리즈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와 이 비즈니스의 가치, 평범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밖에 자산을 만들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 책이에요. 뉴스킨에서 쓴 책 아니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 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뭐라고 나와요? 평범한 모든 이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만들어져 있죠. 선배 사업자분들이 다 만드셨죠. 각 팀의 교육 시스템들 체계적으로 다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뉴스킨 회사가 제공해주는 시스템, 여기 워크인 센터 본사만 가도 어때요? 전 제품 쫙 진열돼 있고 2층 올라가면 피부 측정하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본사 직원들이 거기 다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활용만 하면 되잖아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회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연구개발, 생산, 회계, 법률, 반품, 배송, 물류, 워크인 센터 지원, 홈페이지 관리, 신국가 오픈, 이거 다 누가 해요? 회사가. 제가 만약에 회사 하나를 창업했다면 이거 다 제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 하나만 창업해도 이거 다 제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본사가 제공해주고 대신 본사는 한 가지를 안 합니다. 광고 마케팅을 안 해요. 광고 마케팅을 안 한다는 의미는요 유통에 직접 회사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유통에 누가 개입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유통에 직접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유통망을 형성해 보세요. 대신 6차까지의 소유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듯이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 준다. 이 말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뉴스킨 코리아 그룹이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무상 지원 아닌가요? 그거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유통망을 펼쳐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 50여 개국 마음껏.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에요. 엄청나지 않나요? 네. 자, 그리고 뉴스킨은요 내 자산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상속 신청서가 있습니다.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다가 죽으면 내 자식에게, 내 와이프에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 초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험하시는 분이었는데 네가 하는 뉴스킨과 내가 하는 보험이 똑같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도 뉴스킨 제품 팔잖아. 나도 보험 팔고. 그리고 너도 누군가한테 사업 전하지. 나도 보험 전해. 보험 FC가 되어보라. 그리고 너네 팀 모여서 맨날 교육하고 막 으쌰으쌰 하지. 우리도 해.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사업 초기여가지고 잘 이해를 못해서 똑같은 거 같네요 이랬어요. 자, 다르다면 뭐가 다르죠? 소유권. 내가 만든 나의 소비자망에 대한 소유권. 보험은 누구 소유예요? 보험회사. 회사 소유. 내가 보험을 20년을 했어도 20년 동안 나로부터 뻗어나간 그 고객들이 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회사. 회사 거. 그러니까 회사의 네트를 짜주고 짠 만큼 수당 받아가는 거. 그게 영업이에요. 뉴스킨은 어떤가요? 나로부터 만들어진 소비자가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평생 쓰면 평생 수입이 저에게 들어오고 내가 죽어도 내 자식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 거다. 이게 영업과 비즈니스의 차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퇴직도 빨라졌고 수명은 이렇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옛날처럼 하나의 직업, 철밥통으로 내 몸이 닳는 날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면 되겠지?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이제 30대도 취직이 잘 안 되고요. 40대 중반만 되면 지금 다 잘려나가고요. 인공지능, 단순 노동은 다 AI 대체 들어가고 있고요. 구조조정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정규직 없어요. 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갖다 쓰는 프리 에이전트 시대가 왔고요. 미국은 이미 도래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수명은 어때요? 90, 100 넘어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140까지 산다는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140까지 살면 몇 살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4, 120까지는 일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무언가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삶은 죽을 때까지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몸을 못 쓰게 되거나 아프면 그대로 자식한테 또 손 벌리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인데 내 몸값,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일하는 기간 이걸 다 남이 정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이거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회사가 정해줘요? 회사. 당입니다. 200짜리입니다. 내일 야근하세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거 다 누가 정해요? 회사. 누구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물론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요, 좀 밑바닥부터 고생 좀 해볼 필요 있으니까 남 밑에 가서 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남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를 겪어보더라도요, 결국은 내 밭에서 일해야겠구나. 이걸 깨닫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숨은 의미는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 이게 저는 직장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무슨 도구요?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 당신의 노동력으로 회사에서 30년 일할 수 있을 때 뭐 만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권리 수입을 빨리 만드세요 라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된 조직 속에서 월급 2, 300 받고 있을지라도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은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을 설령 지금 다니고 있더라도 사이드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든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일주일이에요. A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 남을 위해서 일해주고 남에게 레버리지 당하는 시간. 이 회사 사장이 나라는 사람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로 돈 버는 거고 나는 레버리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 받죠. 남에게 뺏겨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시간은 남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빨간색이 너무 작다고. 무슨 이렇게 딱 잘라지냐고. 이 뒤에도 내가 언제 직장에서 불려나갈지 모르고 토요일, 일요일도 부르면 나가야 되는 판에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도요, 빨간색을 위해서 쉬어줘야 되고 이거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잔업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원하세요? 원하지 않잖아요.
비록 지금은 내가 이런 삶에 있더라도 원하지 않잖아요. 뭘 원해요,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뭘로 벌고? 자산. 자산으로 벌고 내 24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보자. 그럼 돈을 자산으로 벌려면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으로 자산을 만드는 방법. 돈이 없는 사람이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드는 방법. 뭐가 쉽죠? 돈 가지고 만드는 게 쉽죠.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없죠 또? 시간이 없어요. 왜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자산을 만들고 싶은데 자산을 만들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파란색 시간이라도 악착같이 써서 이 빨간색을 조금씩이라도 또 줄여나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뒤집어 엎을 것인가? 공감하시나요? 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거 맞나요?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의 가치입니다. 평범한 내가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밖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저 사업 좀 알려주세요. 누가 알려줄 것 같으세요? 고깃집 하나 차리면 옆에 있는 고깃집이 와서 도와줄 것 같으세요? 노하우를 알려줄 것 같으신가요? 사업은 한 3번 그냥 부딪혀보면서 망해보면서 깨달아서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사업을 알려주냐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어떤가요? 다 알려줘. 못 알려줘서 안달인데 안 받아먹으려고 해서 문제지. 오히려. 그죠? 네.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의 내 모습이 사업가의 마인드, 사업가의 자세, 사업가의 태도, 사업가의 실력, 사업가의 내공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나요?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빨리 성장 못한다고 내치나요, 누가? 아니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네.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평범한 내가 사업의 사자도 몰랐던 직장 생활 한 번 안 해봤던 20대 저 같은 사람이 이 안에서 사업가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가르쳐주고 도와주는구나. 이게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소유한 자산에 의한 권리 수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누가 선택해서 살아요?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뉴스킨 사업에 너무너무, 이거 말고도요,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가치들을 계속해서 느끼시겠지만 가장 제가 강하게 느끼고 있는 핵심 가치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초대해 주신 분께 제가 뉴스킨 사업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혹은 이 비즈니스를 정말 잘 한번 배워보려면 현재 저의 상황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자신있게 여쭤보신다면 아마 이 안에 있는 선배 사업자분들께서 잘 가이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